적당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자. 돈 많이 벌고 빚 적고 현금 많고 해당 잘 주는 회사. 대형 우량주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네. 이 달러가 싸서 매수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갖고 있는 걸 팔아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또 자연스럽게 예. 또 최근에 말씀하신 부분이 또 주식 쪽으로 지금 또 세븐 스플릿 전략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식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은 그 주식 쪽의 세븐 스플릿 전략이 뭔가 그 달러 쪽과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 세븐이라고 제가 사실은 이제 숫자는 의미는 없는데 한정을 지었잖아요. 세븐, 뭐 파이브라고 해도 되는데 세븐이 뭐 듣기 좋잖아요. 숫자이기도 하고 해서 얘가 세븐이라고 이제 이름 짓기는 했지만 이 주식 투자는 하방이 달러 투자는 하방이 견고하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도 7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들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주식 투자는 이제 상장 폐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7번 정도까지 분할 매수 하시다가 더 떨어지면 놔두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가망 없으니까 기존에 어차피 한 방에 샀었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 그나마 나눠 사가지고 평단가를 낮추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하고 기다리세요라고 해서 세븐 스플릿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달러 투자하고 비교하면은 달러는 700 스플릿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주식은 5번이나 7번 정도로 분할 매수하다가 더 이상 떨어지면 그냥 멈추시라. 예, 요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달러 투자는 계좌를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주식 투자는 계좌를 실제로 분리하는 게 맞다. 종목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종목이 저는 사실은 그 공개하는 1억 원 갖고 공개하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지금 투자를 한 번이라도 거쳤던 건 한 50개 이상 종목이었고 제가 이제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약간 실험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중소형 배당주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대형 우량주 배당주만 가지고 세븐 스플릿을 해봤었는데 약간 실험적으로 중소형 배당주에도 통할까라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그런가요? 이제 제가 잘못 실수를 한 것도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재작년 11월에 투자했잖아요. 그때 11월 1일 날 딱 제가 세븐 스플릿 투자 시작합니다라고 딱 시작하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세븐 스플릿의 묘미는 우리나라에 박스피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에서 막 움직여줘야지 얘가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계속 오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 3천만 원 정도, 1억 원은 있는데 한 2, 3천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올라버린 거예요. 오르기만 하니까. 제가 고른 100%,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고른 종목까지 다 공개를 하니까 이건 뭐 다 나와 있는 자료예요. 제가 한 2, 30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세븐 스플릿 투자를 시작했는데 다 올랐어요. 다 30%, 50% 막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중소형주가 처음이라 오르는 것도 또 저는 이렇게 못 봤어요. 가속 변동성만 봤지. 그래서 너무 빨리 팔았어요. 한 30% 이상일 때 다 팔고 났더니 어떤 종목 막 2배 가기도 하고 3배 가기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절했죠. 그냥 가만 놔뒀으면 세븐 스플릿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굳이 세븐 스플릿 한다고. 근데 그때쯤만 해도 제가 좀 보여주는 계좌다 보니까 원래 제 본 계좌는 금액도 더 크고 우량주다 보니까 일본 계좌는 수익 실을 안 해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냥 배당만 받고. 근데 얘는 이제 세븐 스플릿을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종목을 좀 교체도 해야겠다라 생각해서 한 30% 이상 오른 종목들은 다 수익 실을 해버렸더니 그 뒤로 더 올라버리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그러다가 한 작년 말 정도에 이제 또 배당 받으려면은 이제 종목을 이제 새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대형 우량주 원래 제 했던 대로 대형 우량주들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던가 현대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했던 종목하고 지금 했던 종목이 섞여가지고 지금 보유한 거 넘버 원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넘버 원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50종목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비중은 달라요. 대형 의량주는 좀 금액이 크고 예, 소형주들은 좀 이제 비중도 낮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도 공개가 가능하니까 뭐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뭐 50종목이나 지금 현재 예.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다 하는 건 사실 좀 대형 우량주는 21개니까 대형 우량주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요 계좌 지금 보시면 19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실수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쿨하게 인정을 하시네요. 제가 7개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블로그에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9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넘버 1이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쌍용 CNE가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좋네요. 이거는 이게 대형 우량주에 속해 있는 건가요? 쌍용 CNE가. 쌍용 CNE, KT 제가 이걸로 보여야겠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일기획, 삼성카드, KTNG, NH투자증권,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SK 대신증권, 삼성증권, 대상, 현대차 우선주, 삼성생명, GS리테일, 키움증권,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LS, LG 여기까지네요. 거기까지가 제가 종목을 이렇게 다 공개할 수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 들으신 분들 저거 사면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고수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달러 투자는 경험이 많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 딱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븐스플릿으로 투자하는 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하겠지만 종목을 보는 눈은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런 종목인데 뭐 대단한 뭐 종목들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보면 대형주도 있지만 뭐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배당주 중에서 어느 정도 좀 뭐 같이 투자를 한다든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구분은 한 시총 뭐 한 3천억 이하 정도는 이제 소형주로 본 거고 그 이상은 그냥 약간 규모가 있다라고 이제 대형주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냐면은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탁월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업이라면 좀 주가가 높더라도 사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빗대서 우리나라에 또 투자 잘하시는 가치 투자에 또 대가이신 어떤 분이 나는 적당한 기업을 탁월한 가격에 산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적당한 회사예요. 그런데 가격이 탁월하면 싸게 샀으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제가 딱 받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나는 탁월한 기업이 어딘지도 모르고 밸류에이션도 할 줄 모르니까 탁월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현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나는 그냥 적당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자. 이 철학을 세워놓고 적당한 회사. 제가 말하는 적당한 회사는 제가 이제 공개도 해요.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보면 되겠죠. 그리고 빚 적고 현금 많고. 두 번째가 빚 적고 현금 많고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런 거 보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배당 잘 주는 회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그냥 재무제표 보면은 그냥 다 이 플러스인데다가 현금하고 이런 보유량이 그나마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우량하고 그리고 배당주 잘 주고 고배당주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회사죠.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따라 하시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븐스플릿으로 안 하면 손실이 발생해요. 근데 세븐스플릿으로 해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가격이 만약에 뭐 10만 원이었어요. 저는 예를 들면 뭐 10,000원 떨어질 때다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넘버 5까지 샀겠네요. 그런데 넘버 5에서 6 구간에서 계속 등락을 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계속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 만든 게 앞에 있는 손실을 다 보전시켜요. 그러다가 5, 4, 3, 2를 다 팔고 나면 얘가 현재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더라도 나는 이 종목으로 현재 수익인 거예요. 이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 종목만
저 사람은 돈 벌었다니까 한번 따라 사볼까라고 해서 그 종목만 샀다가는 세븐 스플릿을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고 또 제가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냥 적당한 종목을 나는 사서 그냥 그러니까 적당한 종목을 사서 적당하게 투자를 하면 적당한 수익률만 나오겠죠. 시장 수익률 정도만. 근데 이제 저는 세븐 스플릿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적당한 기업을 좀 특별한 방식으로 투자를 했더니 지금 상황에 아까 그 종목들을 그냥 생으로 투자했다면 보유하고 있었다면 저도 마이너스겠죠. 지금 지수가 뭐 3,000 이상에서 지금 2,600까지 떨어졌는데 10% 빠졌어요? 예. 근데 저는 플러스잖아요. 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밑에서 계속 스위치는 해가지고 현금을 계속 확보해 놓고 있고 넘버 원인 종목들은 마이너스를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익인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종목을 이제 그 세븐 스플릿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거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막 50개 종목이나 이것 7개로 계좌 나누면 뭐 되게 복잡하고 생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모바일로만 거래해요. 심지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모바일로만 거래하고 하루에 제가 거래하는 시간이 전체 다 합하면 한 뭐 30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침에 봐요, 계좌를. 그리고 나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넘버 3까지, 세 번째 계좌까지 막 계속 떨어져서 사놨던 종목인데, 그럼 세 번째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 더 떨어져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가격 소팅을 하면, 손실률 세팅을 하면 이렇게 그 손실률 순서대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한 2-3개 정도를 다음 계좌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매수의 전부예요. 예, 뭐 이 기업이 무슨 일이 생겼고 이런 것도 안 봐요. 나는 이미 이걸 처음에 살 때 분석을 해서 재무제표 보고 적당한 회사를 고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시스템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도 되게 간단한 게 열어요. 그래서 1번 계좌 한번 보고 1번 계좌는 안 팔 거니까 일단 안 봐도 되고 2번 계좌 이게 순서대로 이 배치가 돼 있겠죠. 아무래도 7번에 있는 종목은 저는 한 종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번이나 매수한 거는 한 종목밖에 없고 6번째까지 매수한 거는 한 2개인가 3개 있고 예,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것부터 봐요. 왜냐면은 가장 싸게 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7번 계좌를 7번 계좌는 아예 없구나. 지금 6번 계좌가 한 종목 있네요. 예, 6번 계좌를 먼저 딱 열어봐요. 근데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5번째 계좌는 이제 올라가서 봐요. 빨간색이 보인다. 뭐 이게 뭐 왜 올랐는지 어떻게 나는 몰라. 그리고 팔고 나면은 얘가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지던가 더 올라갔던가 했을 거 아니야. 더 올라가면 나머지 애들이 올라갔으니까 좋고 더 떨어지면 그때 팔길 잘한 거죠. 또 사면 되니까. 더 낮은 가격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드리는 시간이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달러 세븐 스플릿이던 주식 세븐 스플릿이던 계좌 확인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수익률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백수다 보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하루에 이 정도를 보는 거지. 아예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 아예 안 봐요. 예. 이게 왜 좋냐면은 내가 빨간색이면 판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게 보고 있다가 빨간색이면 팔면 뭐 2%, 3% 수익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딴짓하다가 한 이틀, 3일 정도 후에 어디 놀러 갔다가 와가지고 봤는데 막 15% 올라 있고 나는 원래 내가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으면 3%면 수익 실현했을 종목인데 더 많이 올랐을 때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서 가능해요. 이걸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파는 거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뭐 이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이 시스템이 좋은 이유를 사람 이제 심리라고 하죠. 우리 손실 회피 편향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그 스스로를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안 되는데 이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으로 계좌를 분할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야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데 알람을 키면 되듯이 이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실제로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요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 경험이 한 5년 정도 되니까 저는 이 세븐 스플릿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해요. 제가 요즘 엄청난 조롱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블로그에 제가 글을 썼더니
그 블로그 조회수가 한 13만, 14만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예, 블로그 글이 그렇게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글이 뭐냐면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산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얼마 정도를 투자했지? 한 50주를 받았으니까 네네.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어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50주 정도를 받았으니까 원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근데 그건 청약이잖아요. 네네. 제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를 투자를 할 때 넘버 원이 사고 좀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청약은 한 번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샀어요. 네네. 청약을 바꿔서 지금 플러스이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네네. 원래 제 시스템으로 분할 매수를 했다면 분할 매도를 했었겠지만 그리고 60만 원까지 올랐을 때 팔았겠죠. 네네. 근데 한 번에 사니까 분할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네네. 저는 이제 경험이 쌓여서 세븐 스플릿 없어도 분할 매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저도 그냥 나약한 일반적이고 평범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지금 뭐 다행히 플러스이기는 한데 60만 원에 못 팔고 지금 36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가슴이 쓰리죠. 근데 뭐 저는 손절매를 안 해요, 주식도. 예, 그리고 뭐 그냥 놔두기는 할 건데 그리고 뭐 전체 제 포트폴리오에 비하면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 기다리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거죠. 예, 분할 매수하지 않으면 분할 매도도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제가 막 무슨 되게 이상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조깅을 하면 다이어트가 돼요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암벽을 타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이걸 따라하면 죽을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저는 지금 조깅을 하면 몸이 다이어트가 되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를 수 있지만 부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데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를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어떻게 사고 파는지 그런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그래야지 네. 나의 감정을 배제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예. 샀을 때 사고 비쌌을 때 팔 수 있는 예. 저도 안 돼.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방에 사면 네. 한 방에 팔 수밖에 없구나 사람의 마음이.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책이 인간 가제는 그 투자를 망치는 인간의 마음 뭐 21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실의 회피 편향 뭐 앵커링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일단 제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 스스로한테 적용을 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예,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세븐 스플릿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 시스템화하는 어떤 투자 패턴을 갖다 만드셔가지고 그거에 이제 나를 맞추고 그게 나를 통제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조금 투자하는데 그런 이 인간의 마음 때문에 이 투자를 망치는 일이 내동매매라고 하죠. 그렇죠. 예, 내동매매를 좀 줄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식 투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서두에도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제 작가님을 보고, 나도 좀 월급 노예긴 한데, 정말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텐인텐이라는 좀 재테크로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예, 그 카페 대표님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큰 깨달음을 간단하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거 하나가 제가 월급 노예라는 말을 쓰고 또 뭐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가 이제 제 그 필명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왜 월급쟁이가 노예냐?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내 일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반박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라는 일 돈 안 받고도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약간 이거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일단은 경력자를 찾고 싶다면 어떤 마음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이런 틀을 좀 깨야지. 될 텐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그 텐인텐의 박범현 대표님이라는 분이 그 경제적 자유를 찾은 지가 13년 되신 분이라
예, 어떤 철학적인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말을 좀 세게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오해도 많이 받으시는데 네네. 그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분은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자본주의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나는 내 일을 사랑해서 나는 월급 노예 생활을 해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네네. 사장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본주의가 사용하기에 좋은 사람,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 일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찾는다라는 거는 노동 수입으로만 만들었던 어떤 그 수입을 자본소득으로도 얻을 수 있고 또 제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노동 투자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내 일이 좋다는 이유로 또 나는 내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임원까지 가고 싶다 뭐 이런 목표 때문에 회사 안에 틀에서만 이렇게 계신 분들이라면 좀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시작이죠. 저도 사실은 되게 잘 나갔던 회사원이었어요. 예, 저에게 잘 나갔던 회사원이라서 제 전문 분야 책을 2권이나 썼었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뭐, 다른 대기업에 가서 막 강연도 하고 뭐 이랬을 정도로 제가 그 방송통신 뭐 콘텐츠 이쪽 분야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보적으로 그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한순간에 지금 백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그런 틀을 안 깨고 계속 고정관념으로 그럼 다른 회사 이 회사에서 나를 섭섭하게 하면 다른 회사 가야지라는 생각만 계속 했고 노동 수입에만 얽매였다면 경제적 자유를 못 찾았겠죠. 그래서 처음 이 뭔가를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오픈된 마인드 그리고 유연한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자본으로도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제 노동 수익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노동력도 쇠퇴하고,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는 게 처음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뭐 자본주의 테크트리가 되게 단순하기는 해요. 돈을 벌어야죠, 일단. 예,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걸 모아야 되는데, 가장 모으기 좋은 방법은 절약과 저축인데 요게 이제 예전 얘기고 지금은 약간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투자를 하면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금리가 뭐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물가 상승률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이지 많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축해가지고 그 이자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절약하는 거 정도로는 안 되고 투자는 이제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계속 수익을 얻는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얻게 되고 제가 예전에 마이너스 손이라는 그런 그 별명을 얻었었던 때는 계속 잃기만 했어요. 한 번도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어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속 손실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당연히 주식 투자하면 잃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쉬운 투자도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가 달러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쉬운 투자부터 접근을 하셔가지고 뭐 배당주 예, 배당주 관련된 책도 쓰신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저도 갖고 있어요. 예, 배당주 같은 거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 책에도 쓴 말인데 은행에 고객이 되는 것보다는 은행의 주인이 되는 게 낫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얘기처럼 투자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서 돈을 모으는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장주 투자라든지 조금 더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는 이제 경험이 쌓이고 나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실 때쯤 되면은 이때부터 은퇴 그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예,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작은 금액이라도 진짜 100만 원으로 5천 원을 만드는 것부터라도 계속 경험을 쌓게 되시면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당연히 수익은 나는 거고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거나 퇴직했을 때 시점에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 그런 투자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경험이 없이 나는 돈 다 보고 나서
투자 시작할 거야.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부터 당장 시작을 한번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박성현 작가님 모셔가지고 예.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잃었고 그다음에 달러 투자부터 주식 투자까지 다양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던 게 경험, 투자는 경험이다. 예. 일단 부딪혀보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나만의 그런 투자 방법이 그렇죠.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우리 작가님 채널이라든지 책을 이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현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